어떤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 그 사람이 더 이상 예전처럼 당신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의 마음이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애써 외면하려 하는 그 순간들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나요? 상대방의 차가워진 말투를 느끼면서도 아마 바쁘겠지, 아마 힘든 일이 있겠지 하며 스스로를 달래고 계시지는 않나요? 예전에는 금세 답장이 왔는데 이제는 몇 시간, 몇 일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겪으면서도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며 자신을 의심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40년, 50년, 6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모두 이런 아픔을 경험합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조금씩 멀어져 가는 것을 함께했던 시간들이 서서히 추억으로만 남게 되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상대방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을 계속해서 부정하며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칼 융은 이에 대해 명확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분명한 신호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의식이 그 신호들과 싸운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신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는 그 신호들을 보면서도 외면하려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만약 누군가를 붙잡고 있지만 그들이 이미 마음으로는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 이야기는 분명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명확함을 줄 것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우리의 무의식은 항상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불편한 진실을 직감 감정, 심지어 몸의 감각을 통해 속삭입니다. 누군가 차갑게 반응할 때 느끼는 그 불편함 연결고리가 끊어져 가는 것을 감지할 때의 그 공허함, 모든 것이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려고 할까요? 왜 명백한 증거들이 눈앞에 있는데도 계속해서 희망을 붙잡으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마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거절당할 두려움,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 버림받을 두려움 말입니다. 우리의 정신에서 거절은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정체성의 가장 깊은 층을 건드리는 상처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단순히 그들의 애정이 사라진 것만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울 앞에 서게 됩니다. 왜 나는 충분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과 함께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융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충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진실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에너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명확한 첫 번째 신호는 대화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던 대화가 이제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워집니다. 그들의 답변이 짧아지고 질문이 줄어들며 더 이상 자신의 일상을 당신과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벽을 쌓은 것처럼 느껴지죠. 두 번째 신호는 관심의 부족입니다. 예전에는 당신의 하루 일과를 궁금해하고 당신의 기분을 살펴보고 작은 일에도 관심을 보였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당신이 힘들어해도 예전만큼 위로하지 않고 당신의 기쁜 일에도 예전만큼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시간과 에너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당신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겼는데 이제는 다른 일들이 항상 더 중요해 보입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설령 함께 있어도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함께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그려보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당신과의 미래는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이 모든 신호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스스로를 설득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아마 바쁜 시기일 거야. 아마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말입니다. 융은 이를 투영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자신 안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씌우는 메커니즘입니다. 더 이상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릴 때 우리는 사랑과 인정에 대한 우리 자신의 욕구를 그들에게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에게는 주지 않는 것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수용 안정감, 자기 인식 같은 것들 말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더 이상 당신과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고집할수록 당신은 자신의 진실에서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융은 무의식이 항상 진실을 드러내려고 한다고 믿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고통을 유발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더 이상 당신을 원하지 않을 때 당신은 이전에 무시했던 신호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더 짧은 대답들, 더 적은 열정, 자신의 세계를 당신과 나누는 것에 대한 관심 부족. 그들이 당신에게서 그것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마음은 이성적인 설명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마 그들이 바쁠 거야. 아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거야. 내가 더 노력하면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갈 거야. 하지만 무의식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노력에 기반한 관계는 고통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더 이상 당신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은 자기 기만의 행위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융이 제시한 답은 명확합니다. 개성화의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개성화란 가장 완전하고 진실한 자신이 되는 여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 중 하나는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 기대, 이야기들을 놓아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누군가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때 고통은 단순히 그들의 부재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과 현실 사이의 내적 갈등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놓아주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얻는 것입니다. 명확한 에너지, 그리고 진정으로 당신을 위해 준비된 것들을 위한 공간을 얻는 것입니다. 융은 우주와 무의식이 항상 함께 작용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무언가가 떠날 때는 더 나은 무언가가 올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당신이 진실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아프더라도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진실에 저항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통제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놓인 현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그것을 받아들일 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공허함이 압도적입니다. 당신의 일부였던 무언가가 찢겨나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부재의 침묵 속에서 당신은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무언가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당신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맞추려는 욕구에,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에,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에 묻혀있던 그 목소리 말입니다. 융은 인간의 고통이 고통 자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우리의 저항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람들이 머물러야 한다는 생각에 충분히 노력하면 결국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사랑은 의식의 반영입니다. 연결이 더 이상 당신이 누구인지와 일치하지 않을 때 그 에너지는 변화합니다. 누군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무관심을 즉시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이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환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재 침묵 차가움을 정당화합니다. 단지 일시적인 단계일 뿐이라고,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조금만 더 주면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올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누군가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때 그들의 세계는 당신 없이도 계속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더 이상 그 세계의 일부로 만들지 않는 방식에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미워하는 것도 상처 주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그들의 에너지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르심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물어보라는 부르심입니다. 왜 나는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것에 고집하고 있는가? 왜 나는 놓아주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융은 투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경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는 것이 우리가 자신에게 거부하는 것임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줄 수 없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찾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떠난 사람에게서 인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삶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가르치는 신비로운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을 계속 쫓는다면 그 교훈은 더욱 고통스러워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일치이고 무언가가 더 이상 일치하지 않을 때 고집하는 것은 고통만을 연장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말에 온기가 사라질 때, 그들의 반응이 기계적이 될 때, 그들이 당신을 볼 때 더 이상 눈에 감정이 없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감정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진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부정하고 계속 고집하며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희망할 것인가요? 아니면 윤기 제한한 것을 할 것인가요? 교훈을 통합하고 고통이 그 일을 하도록 허용하며 마침내 놓아줄 것인가요? 놓아주는 것은 당신이 사랑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프지 않았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충분히 사랑해서 부스러기를 구걸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익한 투쟁보다 자신의 평화를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삶이 앞으로 나아가고 진정으로 당신을 위해 준비된 것은 절대 억지로 만들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의 삶에 있어야 할 사람들의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흘러옵니다. 구걸할 필요도 설득할 필요도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놓아주기로 결정할 때 당신 안에 무언가가 변합니다. 처음에는 아프지만 그 부재 속에서 한때 참을 수 없다고 느꼈던 그 공간에서 당신은 새로운 무언가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자유를 말입니다. 당신은 그 관계 밖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당신을 흥분시키는지, 무엇이 당신을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지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생명이 없는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제쳐두었던 자신의 부분들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융은 무의식이 항상 균형을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언가가 깨질 때, 누군가가 떠날 때,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우주가 회복시키려고 하는 균형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뒤를 돌아보는 것을 멈출 때만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 안에 모든 것이 붙잡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고 마지막 전화를 걸고
희망의 마지막 신호를 찾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고통을 연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진정으로 당신을 자신의 삶에 원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말에서, 행동에서, 에너지에서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모호한 메시지를 해독하거나 그들의 무관심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연결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끊임없는 불안 상태에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보이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행위는 누군가 당신을 선택하는 것을 멈췄다는 것을 인정하고 똑같이 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떠난 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한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을 위해 준비된 것의 도착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더 이상 당신을 원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할 때 당신은 다른 무언가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 당신의 평화, 당신의 행복이 결코 다른 누군가에게 달려있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들은 항상 당신 안에 있었고 당신이 그것들을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음은 상실에 직면했을 때 잔인한 속임수를 부립니다. 이유를 찾고 설명을 원하고 정당화를 추구합니다.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바꾸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올바른 말을 하면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융기 너무나 잘 이해했던 진실이 있습니다. 사라진 것은 사라진 것입니다. 당신과 맞지 않는 것은 머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당신을 위해 준비된 것은 절대 억지로 만들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통제의 환상을 놓아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이것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더 이상 당신과 공명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도록 설득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바꾸고 자신을 축소시키며 부재와 침묵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달성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융은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종종 직면하기를 피하는 우리 자신의 부분들을 인정하는 과정을 말입니다. 이것들은 두려움, 수치심 또는 사회적 조건화 때문에 억압하는 우리 정신의 측면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보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들은 우리의 행동, 감정, 특히 우리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 중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누군가에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사람에게 그렇게 절망적으로 매달릴까요? 답은 종종 그들의 거절이 우리에게 반사해주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는 그들의 부재가 우리의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해준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 우리 안에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깨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기 가치를 그들의 존재에 연결시키고 그들이 떠날 때 우리는 자신의 일부를 잃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큰 환상입니다. 그들의 사랑이 결코 당신의 가치를 정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존재나 부재가 결코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 힘은 오직 당신 안에만 있습니다. 누군가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멈추는 방식에서, 그들의 메시지가 더 짧고 차갑고 거리감 있게 되는 방식에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때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대화가 이제는 억지스럽고 긴장된다고 느끼는 방식에서 마치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방식에서 그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들이 당신을 상처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들 사이의 에너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록 고통스럽고 당신의 모든 부분이 그것에 맞서 싸우고 싶어 하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은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이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융기 유명하게 말했듯이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됩니다. 누군가 더 이상 당신의 삶에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더 많이 저항할수록 당신은 자신을 위해 더 많은 고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들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삶 우주 그리고 당신 자신의 잠재의식이 당신에게 놓아주라고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당신의 마음은 반항할 것입니다. 아마 그들에게 공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올바른 말을 하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면 그들이 마음을 바꿀 것이라고 당신을 설득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핵심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 진정으로 당신의 삶에 있고 싶어 할 때 그들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있고 싶어 하지 않을 때 그들은 그것도 보여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신호들을 보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그들의 부재라는 공허함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공간 재탄생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재발견하고 그들 이전에 당신이 누구였는지 기억할 기회를 갖는 순간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 안에서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빛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면서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누군가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놓아주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다른 무언가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고통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을 위해 열리기를 기다리는 새로운 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과거를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들을 결코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바뀌는 그 순간이 옵니다. 상대방이 돌아왔기 때문도 아니고 당신이 찾던 답을 얻었기 때문도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놓아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을 기다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왜냐고 묻는 것을 멈췄습니다. 이미 깨진 것이 한때 그랬던 것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당신은 깨닫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붙잡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융은 삶이 항상 움직이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아무것도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불가피하고 변화는 유일한 상수이며 우리가 진화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계속 걸어갈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길을 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패나 상실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삶의 자연스러운 질서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모든 작별은 숨겨진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자신과의 더 깊은 연결을 말입니다. 결국 가장 아픈 것은 누군가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들이 남긴 빈 공간이나 마음속에 메아리처럼 남아있는 기억들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고통을 주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직감을 무시하며 보내는 시간, 이미 명백했던 것에 맞서 싸우며 보내는 시간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는 항상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을 때, 관계가 자연스러운 끝에 도달했을 때를 말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대신 우리는 종종 그것에 저항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버티면 상황이 예전처럼 돌아갈 것이라고 희망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랑은 억지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누군가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단순히 기다림의 감정적 무게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또한 새로운 무언가를 위한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를 진정으로 감사히 여기는 사람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관계들, 누군가를 머물게 하기 위해 설득할 필요가 없는 삶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협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선택받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계약이 아닙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은 자유롭습니다. 그것은 상호적입니다. 그것은 압박 없이, 절망 없이, 두려움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명확함의 공간을 만들어낼 때,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매달리는 것을 멈출 때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자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 관계 이전에, 혼란 이전에, 내적 투쟁 이전에 당신이 누구였는지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 자기가치 삶에 대한 열정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당신은 심오한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결코 다른 사람이 당신을 완성시켜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당신은 처음부터 완전했습니다. 단지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융은 동시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진실과 일치할 때 우주가 그에 호응한다는 생각을 말입니다. 갑자기 한때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사람들을 만나고 당신의 내적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기회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닌 것에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다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을 붙잡고 있을 때 당신은 당신에게 다가오려고 하는 바로 그 축복들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질문은 왜 누군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왜 나는 그것을 줄 수 없는 사람에게서 인정을 계속 구하고 있는가입니다. 초점은 그들을 되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방법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진정으로 당신의 삶에 있고 싶어 할 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혼란이 없을 것이고 혼재된 신호도 없을 것이며 억지로 만들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당신의 삶에 있고 싶어 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차이는 당신이 그 진실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찰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번 신호들을 무시했나요? 현실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번 누군가의 무관심을 정당화했나요? 만약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만약 여러분이 이미 마음으로는 떠난 누군가를 붙잡고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놓아주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놓아줄 용기를 가질 때 당신은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연결이 무엇인지, 상호 존중이 무엇인지,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당신이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충분히 사랑해서 더 이상 당신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는 순간부터 말입니다.